예. 1번 문제 보시면요. 우리나라의 선박 등이 해양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이 좀 말은 좀 어색하긴 하네요. 우리나라 선박 등이 잡은 수산물 등이 국내로 반입되는 경우 통관 절차를 설명하라 그랬어요. 이 문제의 이슈가 뭔 것 같아요? 거기서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를 하나 찾아보시면 뭘까요? 뭐 어떤 차원에서 중요한 거냐 그럴 수 있지만은 목차를 나눌 만큼의 중요한 단어가 뭐냐는 거예요. 뭘까요? 맞아요. 해양이에요. 해양 동그라미. 그러니까 해양이 어디 해양이냐 이제 그걸 가지고 나눠서 써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뭐 우리나라의 선박이야 단일 개념이고 수산물 등도 단일 개념인데 해양은 여러 해양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잘했어요. 이제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1번에 보시니까 우리나라의 선박 등의 범위 이거는 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부분은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선박 등 그 밑줄 그 말 자체가요 어디에 나옵니까? 용어의 정의에도 나오고 사실 완벽하게 똑같은 표현은 아니지만 법의 93조 그 밑에 3번 목차에 보시면 93조의 첫 번째 거 우리나라 선박이 그랬는데 우리나라 선박 등은 아니지만요. 우리나라의 선박 등 그래서 의자도 없고 등자도 없지만은 이제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선박 등이라는 개념 자체는 우리가 좀 외우고 있어야 되겠는데요. 그 첫 번째 1번 우리나라 선박 등의 범위에 관세법 기본 통칙에 나오는 건데요. 관세법 기본 통칙 밑줄 그 말은 좀 외우세요. 그럼 옆에 몇 점 몇 점 이런 건 필요 없지만은 혹시라도 이거 쓰고 싶으시면은 관세법 기본 통칙에 따르면 또는 관세법 기본 통칙에 따라 이렇게 쓰면 좋거든요. 김 선생님 저 관세법만이 아니라 여기까지 해야 됩니까? 해야 된다. 관세법 기본 통칙을 다 할 필요는 없는데요. 이렇게 용어 정의하는 관세법 기본 통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관세법에 대한 해설서와 같은 게 관세법 기본 통칙인데 이 부분은 뭐 1차 시험에서도 멋대로 그냥 막 끄집어다가 시험을 내기도 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알아야 됩니다. 그 취지가 뭡니까? 관세법 기본 통칙에 나오는 우리나라 선박 등의 기본 취지는 두 번째 줄에 보니까요. 뭐 선박법 2조 규정된 그런 건 다 필요 없이 거기부터 딱 쓸 것만 밑줄 쳐봅시다. 대한민국 선박뿐만 아니라 사실 정확하게는 뿐만이 아니라 해야 되는데 일단 대한민국 선박뿐만이 아니라 그건 뭔 뜻이에요? 그거는 대한민국 선박이라고 6글자로 써놨지만은 실은 대한민국 국적의 선박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소유된 선박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 또는 법인이 외국의 국민 또는 법인으로부터 그러니까 말하자면 두 번째에 있는 외국의 국민 또는 법인이 소유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 또는 법인은 맨 끝에 임차한 선박, 임차의 동그라미 그것까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우리가 소유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임차한 것도 우리나라 선박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제일 중요한 단어는 임차예요. 임차까지도 포함한다는 겁니다. 그 동그라미 2번 있죠? 2항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 밑에 이제 수산물 등 왜냐면 이제 문제를 다시 보세요. 문제를 보시면 우리나라의 선박 등이 끊어요. 우리나라의 선박 등을 한번 용어 정의를 해야 되고 해양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이 끊어요. 그 수산물 등에 대해서도 한번 용어 정의가 필요한데 여기서 말하는 수산물 등이라는 건 물고기 뿐만이 아니라 등 그랬기 때문에 등은 물고기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수산물 등이 어류, 폐류 뿐만이 아니라 뭐예요? 해저에서 채취한 망간 등 해저 광물 동그라미 그것까지도 포함을 한다는 거예요. 요 정도까지는 우리가 좀 암기를 하고 있으면은 그 논술이 좀 더 풍성해질 겁니다. 예. 이제 답들이 나오는데요. 이제 2번과 3번 보시면요. 뭐 제목은 이렇게 해놨어요. 목차의 제목은 채집 포획한 수산물 등이 내콩물품인 경우와 3번은 외콩물품인 경우인데 사실 어디서 잡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이겠죠. 2조 보시면요. 우리나라 선박 등이 공해 외국의 영해가 아닌 경제수역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은 내국물품이죠. 근데 이런 문제에서는 지금 내국물품이냐 외국물품이냐를 물은 게 아니잖아요. 뭘 물었어요? 통관 절차를 물었으니까 그럼 쓰라는 대로 써줘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요 문제를 아주 존중을 해주는 그런 태도가 필요해요. 이건 내국물품에서였으니까 내국물품이래. 그렇게 쓰는 게 아닌 거예요. 내국물품이므로 그러면서 법에 없는 말이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라면 그게 써줘야 되는 거예요.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내국물품이다. 근데 옆에 보세요. 내국물품. 그리고 끝나면 안 되고 임으로 뭐라 그랬어요?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내에 반입할 수 있다 밑줄. 그게 이 문제의 답이라니까요. 그런 말들은 아주 어려운 말들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몇 번만 이런 것들을 이제 머릿속에 넣어두게 되면 응용해서 다 쓸 수가 있어요. 하여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출제자를 존중하고 문제를 존중하라. 예. 출제자들이 삐쳐요. 자기가 쓰라는 거 안 쓰면은 삐쳐요. 그럼 점수 하나도 안 줍니다. 예. 출제자들이 좋아하는 건 뭐냐면 애쓴 거예요. 자기한테 맞춰주기 위해서 애쓴 것들은 어떻게든 점수를 줘요. 저도 모의고사 할 때 그래 점수를 주게 돼. 똑같아요. 그러니까 애쓰세요. 알았죠? 그러니까 그러면 붙게 돼 있어요. 근데 자기 멋대로 응? 난 아는 게 여기까지야. 그리고 법의 표현은 여기까지니까 이러고서 끝내면은 그건 이제 괘씸해져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거라는 걸 꼭 알아야 돼요. 이제 세 번째,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이 외국물품이라 그랬는데 그 첫 번째 하는 건 법제 93조의 4호입니다. 두 번째 거는 법제 93조의 5호인데요. 93조가 뭡니까? 특정물품의 면세 등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박 등이 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 외국의 영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이건 이제 면세에 들어가고 또 그러니까 첫 번째 거에 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 선박 동그라미 일단 이게 중요한데 6호 93조 6호도 뭐 사실 비슷한 내용인데 거긴 우리나라 선박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그렇죠? 물론 7호에 우리나라 선박이라는 표현이 있지만 그건 뭐 그 포장 얘기니까 그건 필요 없고요. 93조의 4호와 5호가 이 문제에서 딱 쓰기 좋은 또 적합한 그런 표현입니다. 그 4호는 외국 정부의 허가라는 말을 꼭 써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 다음에 영해 동그라미 영해가 나오는데 외국 정부 허가 없이 영해를 들어갔다가는 뭐 내국 물품이니 외국 물품이니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포를 맞는다 그렇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반드시 외국 정부 허가와 영해를 같이 써줘야 되는 것이죠. 또 93조 5는 중요한 말이 뭐예요? 협력입니다. 협력 잘했어요. 외국 선박과 같이 잡은 거, 네가 꼬리 잡아, 내가 머리 잡을게. 이제 같이 잡은 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외국 물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외국 물품이다. 그걸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제 오른쪽에 보니까 외국 물품 또 여기 계속 가는 거예요. 임으로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친다. 다만 면세다. 그거죠. 그래서 이제 위에 아래 2번과 3번에 그 끝에 그 문장을 보면은 군더더기 없어요. 그리고 형식이 비슷하죠. 이왕 쓰는 거요. 그 딱 비교해서 딱 쓰시려고 하면은 형식도 비슷하게 쓰시는 게 좋아요. 내국 물품이므로 통관을 거친다. 아니, 통관을 거치지 않는다. 외국 물품이므로 통관을 거친다. 그리고 이제 뒤쪽에 다를 수 있는 부분은 뒤에다 붙이는 식인 거예요. 4번의 입법 취지는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데 물론 이거는 의 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입법 취지는 의 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게 하고 관세를 면제하는 이유. 그러니까 내국 물품은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국 물품으로 분류되면 그때는 오히려 면세하고 두 개 다 결과적으로는 세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배가 전 세계 어디 나가서 잡아도 외국 물품이면 면세고 내국 물품이면 통관을 안 하기 때문에 돈을 안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이 말은 외우세요. 뭘 지원한대요? 원형업 지원. 이건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에요. 저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 말 만들지 않아요. 전 겁나가지고 말을 막 못 만듭니다. 만약에 뭐 정의가 필요하다, 가산세의 정의라도 필요하다 그러면 국세기본법을 찾아보든가 하지 저는 막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식적인 것들은 외워두세요. 예.